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의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시사적인 얘기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요즘 세간에 많이 시끄럽죠. LH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얘기를 주제로 해서 과연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정권 실세가 만약 관여됐다면 거기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한테 이 주제로 여쭙는 분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 이 영상을 통해서 대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처음 발단이 된 거는 익명의 제보자가 시민단체에 토지 한 필지를 지목을 하면서 LH공사 직원이 매입한 토지이다. 근데 이게 광명시흥 신도시로 지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의혹을 시민단체에 하면서 이게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전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됐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나 이런 증거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의혹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기업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지인들과 공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나중에 그렇게 매입한 토지에 상가가 들어서더라. 그리고 건물주가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많이 들려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릇된 관행이 제보를 통해서 이렇게 일파만파 커진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 이용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부적절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정권의 실세나 정치인들이 이 부정한 투기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가 이번 사태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정부가 공기업의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고 또 합동수사단, 그러니까 특수수사본부죠. 합수단을 구성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최근에 공표를 했는데요. 과연 이 수사가 얼마나 실체 진실을 발견해낼 수 있을지, 파헤칠 수 있을지, 만약 정권 실세가 관여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수사해낼 수가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내부 정보,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처벌 규정이 있는지 크게 한 세 가지를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고 줄여서 우리가 부르거든요. 그 법에 따르면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또는 재산상 이득을 본인이 취하거나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취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그 주택의 그 지구 지정에 관한 그런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그래서 업무상 비밀이 필요 없죠.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내부적인 징계 정도의 이제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오늘 주제가 과연 이 수사가 잘 될 것이냐, 그래서 문제를 발본색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느냐가 이제 관심사잖아요, 다들. 그래서 먼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 청와대에서 공무원들 그리고 공기업 직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일찌감치 이제 밝혔다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이제 의지를 밝혔거든요, 청와대에서. 이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을 이제 세우겠다라고 이제 밝힌 점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추상적이긴 하지만 의지를 나름대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책이나 규제도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런 면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정적인 면이 좀 내용이 길어요. 자, 부정적인 면은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 이게 처음 제보가 이제 들어오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그걸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장관님께서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LH 직원들이 뭐 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구입한 것 같진 않다. 그건 아니고 신도시 개발이 될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우연히 이제 그게 신도시로 지정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온 국민이 주목하는 이제 의혹이 불거졌는데 국민 감정에 안 맞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지금 조사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 것이 부정적인 면의 첫 번째라고 보거든요. 적절한 발언이 아닌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참여한 이제 지금 합동조사단이죠. 수사는 아니고 합동조사단의 진상조사 결과를 과연 장관이 방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국토부가 참여를 한 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얘기가 벌써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형사 수사와 공판, 재판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의 수사 난이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미공개 정보,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투기를 했느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특히 이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상 비밀, 그러니까 밖에 세워나가지 않은 비밀을 이용한 경우라야만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상 비밀에 의한 뭐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지 이런 죄들에서 비밀성 입증을 검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아요. 비밀성 입증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미리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비밀성,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LH 임직원이나 유명 정치인이 본인이나 가족들 명의로 이제 투기를 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만일 친인척 이름이 아니라 제3자의 차명으로 뭐 투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부정적인 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정부 합동 수사단, 그러니까 정부 합동 특수수사본부에 검찰이 아예 배제된 점입니다. 중요한 사건이나 사실 복잡한 사건, 화이트 칼라 범죄, 대형 사건, 이런 사건의 합수단에 검사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요. 이유는 검사가 빠진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나중에 어쨌든 수사한 다음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법원에 기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이제 그 형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사가 빠지게 됐을 때 기소가 된 이후에 공판에서 유죄 입증을 위한 활동이 수사 단계부터 이미 검사가 참여해서 같이 수사를 해온 경우와 전혀 배제돼 있다가 기소된 이후에야 서류만 보고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유죄 입증을 하려는 경우와 이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정말 검사는 사실 이제 형사법에 대한 거의 최고의 전문가임과 동시에 수사 그리고 기소 공소 유지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기도 하거든요. 수사의 목적이 뭡니까? 유죄 증거를 수집해서 피의자를 기소하고 피고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종국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사법과 기소 유지, 공소 유지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검사가 이렇게 크고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수사가 될까라고 하는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는 거죠. 경찰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대형 수사를 경찰이 혼자서 주도해서 한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기왕지사 검찰이 참여하면 수사 성과가 더 좋을 거라는 것은 이제 인지상정이거든요.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사실 검찰이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투기 의혹 수사를 한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검찰이 지금 이 합수단에 빠진 이유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중대 6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는 해요. 근데 중대 6대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금 단정 지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권 실세가 뇌물을 공여하거나 아니면 수뢰했다라든지 이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6대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그게 아예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전제하고서 검찰을 뺀 게 아니냐 이런 시그널을 준 게 아니냐라고 이제 혹시라도 오해를 하게 됐을 때 과연 얼마나 실체 진실을 더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 부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정부 합수단이 과연 얼마나 실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지, 파헤칠 수 있을지, 만약 공기업이나 공기업 임원, 나아가 국회의원이나 정권 실세가 이런 투기에 관련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얼마나 수사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좋은 성과 거두어서 앞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가 근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시사적인 얘기라서 무거울 수 있는데 하도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